되게 완벽주의고 막 남들한테 되게 잘하고 싶고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애가 계속 남한테 피해를 주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남한테 조금만 피해를 줘도 계속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고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 아이의 자기 조절이 잘하는 데는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이 되게 달라요. 특히 신체 활동, 아빠랑 하는 신체 활동,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 이런 게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선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이 뇌 발달 자체에 도움이 돼요. 요새 아빠들이 너무 바빠요. 제가 진료실에서 특히 이제 약간 자기 조절이 안 되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살짝 ADHD가 있는 애들한테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 조절의 저자이신 김효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23년간 2만 명에 가까운 맞아요. 아이들을 만나셨고 또 이제 부모님도 만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했지만 다시 병원에 오는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 친구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호전되네? 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이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부분을 좀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애한테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잘 바뀌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아이랑 부모랑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하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엄청 잘해가지고 한 번만에 애들이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주로 보다 보면 아이들의 뭐 정서적인 부분이든 행동적인 부분이든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든 아이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태도, 부모의 노력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이 아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잘못될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 유서를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몇 살짜리 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 네. 근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유서를 찢어버린 아이가 있거든요. 얘가 사실은 좀 얘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속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나 상처 이런 것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거.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안 힘든 애가 어딨냐면서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달라서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조절하는 능력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감정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혹은 또래 관계에서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힘이 잘 자라는데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지금 어른이 된 우리의 자기 조절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잘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자기 조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부모의 이런 말과 행동은 아이의 자기 조절을 저해시킨다. 이런 행동,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측면으로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들의 자기 조절이 잘하는데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훈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요즘엔 이제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네.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양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존감이라든지 뭐. 근데 사실은 진짜 자존감은 원하는 걸 다 해본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훈육을 하지 않고 다 해주다 보면 좀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좀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참지 못하고 약간 폭발하고 사회 규칙이나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하고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또 반대로 부모님들 중에서 너무 과하게 엄격하게 훈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본인이 되게 인생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되게 완벽주의고 막 남들한테 되게 잘하고 싶고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애가 계속 남한테 피해를 주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남한테 조금만 피해를 줘도 계속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고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사소한 거나 뭐 너무 많은 일로 지적을 받으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불안도 좀 높아지고 또 아이도 약간 부모처럼 완벽주의자로 그렇게 아이가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훈육하는 것도 좋지 않다. 네, 세 번째는요, 비일관된 훈육. 비일관된 네, 훈육.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마트 가면 뭐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애가 막 때를 쓰고 이러면 이게 다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 막 이러니까 사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때를 쓰면 사주는구나 이런 걸 일단 경험을 하면, 아 그래, 다음번에는 안 사주면 더 크게 때를 써야 되겠다, 더 오래 때를 써야 되겠다, 사줄 때까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관되게 한 번 안 사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안 사주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땐 엄청나게 똑같은 행동을 해도 혼내고 어떨 때는 좀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이도 약간 좀 비일관적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훈육만 하고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분노 폭발하거나 관계에서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아니면 내가 이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안 시켜줬어, 뭐 이런 좀 상처를 받거나 혹은 잘 못할까 봐 불안할 때도 애들이 폭발하거나 조절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좀 한번 들여다 주면서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훈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속상했구나, 그런 게 화가 났구나, 그런 게 억울했구나, 이런 좀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훈육과 항상 같이 가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건 되게 많은데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잘했을 때 잘했어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뭔가 엄마가 보여준 방향대로, 아빠가 보여준 방향대로 따라오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애쓰고 있구나, 네가 노력하고 있구나, 물론 얘가 100%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옆에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이가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좋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세우면서 음, 아이의 마음도 다치지 않는 음. 그런 부모의 말, 대화법, 원칙,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따를 수 있게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시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선은 가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는 설거지 하면서 애는 저기서 놀고 있는데 뭐 장난감 정리해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설거지 하던 걸 멈추고 애한테 가서 눈 쳐다보면서 이제 다 놀았으니까 장난감 정리하자,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지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 맞추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말을 할 때 좀 모호하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온 어머님 중에 한 분 이런 말을 했는데, 친구들 불편하게 좀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게 좀 하지 마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은. 진짜 애매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 좀 끝나고 나서 말을 해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좀 더 분명한 말이잖아요. 애가 뭘 하라는 건지 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모호하지 않게 지시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가끔 부모님들이랑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애가 고쳤으면 좋겠는 행동을 다 적어 오세요 라든지, 일주일 동안 내가 우리 아이한테 잔소리한 걸 다 적어 오세요, 이런 거를 숙제로 내드릴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한번 어떤 어머님이 해오셨는데 전부 다 하지 마예요. 뛰지 마, 뭐 장난감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마, 이래서 근데 하지 마가 한 30개도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렇게 많은 하지 마를 들으면 아이의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좀 내가 되게 모자라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부정적인 지시를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지시로 바꿀 수, 똑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쿵쿵거리고 뛰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는 사뿐사뿐 걷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양치질 하다가 장난치지 마 보다는 양치질 다 끝나고 나서 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똑같은 말인데 이게 약간 비난이 조금 섞인 말, 비난이 덜 섞인 말이라 이런 말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따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한 번에 한두 개만 말하기. 한 번에 부모님들이 말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앞에 거 한두 개 하다가 뒤에 거 까먹거든요. 다 쏟아내버리면. 쏟아내지 말고 한두 개 하고 또 애가 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 거 또 말하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가 좀 부모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하기 방법, 지시 방법. 좀 우스갯소리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요. 사실 그 말씀하신 그런 하지 마라가 사실 남편들이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이것들 네. 중에 남편들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 자기 조절이 되게 안 되거든요. 이거에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하는데, 우리가 애한테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목적이 그냥 내가 화났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지 않냐. 애가 행동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이지 않냐. 근데 남편의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지시를 하시면 남편을 조금 더 잘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지시를 해야 되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뭘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이가 고쳤으면 좋겠는 행동 다 적어오세요 그러면 진짜 200개씩 적어오신 부모님들이 200개요? 네네. 근데 아이한테 200개를 말하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수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아이의 자기 조절이 저해야 된다 맞아요. 측면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냅두면 자기 조절은 저절로 좋아진다. 부모님들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 인사이트를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기 조절을 잘 하는 아이로 키우게 하는 부모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모가 자기 조절을 잘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자기 조절을 배우거든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모가 스스로 자기 조절을 잘하고 좀 말로 표현하고 이런 걸 잘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담고요. 그리고 저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하는 상황에서는 조절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거나 아이가 뭘 잘못하거나 했을 때 부모가 화를 내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이미 거기에 약간 압도되어서 뭘 잘못했나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난 이미 부모가 한테 야단을 맞았어, 난 이미 충분히 혼났어,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조절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애들 중에서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아빠가 갑자기 얘한테 게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아빠가 얘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학원 끝나고 10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아빠랑 같이 이렇게 전략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로망이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유대 관계라든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조절을 하면서 해야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아이가 일상생활을 잘했을 때 아빠랑 즐겁게 게임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의 조절을 발달시킬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아빠들은 특이하게 자기의 로망이 꼭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을 같이 하고 싶거나 같이 등산을 가고 싶거나 있죠? 낚시를 하고 싶거나,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데 애도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애는 난 정말 낚시가 너무 싫은데 너무 춥고 인터넷도 안 터지고 거기 너무 지겨운데 아빠가 꼭 가자고 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로망이 아들의 로망은 아니다. 아빠랑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애가 좀 하고 싶은 걸 같이 많이 해줘라. 애는 보드게임이 하고 싶고 아빠랑 공원 가서 캐치볼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낚싯대 잡고 노는 게 좋은. 그쵸. 그래도 초반에는 좀 아이가 좋아하는 캐치볼도 해주고 배드민턴
배드민턴도 해주고 좀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리고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아이가 이제 아빠랑 다음에 뭐 할까 이런 기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무렵에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거 뭐 낚시 가볼까? 뭐 아빠랑 주말에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서로 즐거운 관계가 되는 거죠. 아이의 자기 조절이 잘하는 데는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이 되게 달라요. 엄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를 가르친다면, 아빠는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조절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네네. 특히 신체 활동, 아빠랑 하는 신체 활동,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 이런 게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도움이 돼요? 우선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이 뇌 발달 자체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빠랑 같이 하는 신체 활동은 더 도움이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들은 애랑 자전거 타거나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조심해라 넘어진다 막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해볼 수 있게 한번 해봐,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도전적일 수도 있는 신체 활동을 해본 경험, 그런 것들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요새 아빠들이 너무 바빠요. 아빠들이 바쁘고 평일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쵸. 평일에 피곤했으니까 주말에 자는 아빠도 있고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는 아빠도 있고, 아빠들이 너무 바빠요. 제가 진료실에서 특히 이제 약간 자기 조절이 안 되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살짝 ADHD가 있는 애들한테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만 공원에 가서 아이가 지쳐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놀아라. 말 많이 안 해도 되고 특별한 스킬 없어도 된다. 그냥 애가 지쳐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그냥 에너지를 쫙 충분히 소모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랑 신체 놀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매일 안 해도 매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주 일요일에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애가 다음 주에 아빠랑 뭐 할지 기다려요. 이번 주는 올림픽 공원 가서 놀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빠랑 수영을 하러 가야 되겠다. 다음 주에 아빠랑 배드민턴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아빠가 낚시 재밌었다고 하던데 아빠 낚시 따라가 볼까?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라, 매일보다 매주.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힘이 되게 세고 에너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마, 말하지마, 울지마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속상해요, 이런 게 억울해요, 이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아이가 그 상황에서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 마음을 엄마가 읽어주고, 그게 뭐구나, 그래서 억울했구나, 속상했구나, 뭐 좌절이 됐구나, 뭐 이런 거를 마음을 해주면 아이의 감정 자체도 줄어들고, 다음에 또 아이가 속상하거나 좌절이 되는 상황이 될 때 엄마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했다가, 엄마 그래서 속상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친구가 저를 오해해서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게 되면 자기 조절력이 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소위 빡 도는 상황이 됐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 로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What's in my bag 가방에서 막 꺼내서 보여주는 걸 하는데, 스트레스볼 2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볼이라는 게 내가 불안할 때 손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특히 뭐 손톱을 뜯거나 뭐 이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 이제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아이가 좀 뭐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면 키즈카페가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서 애가 예민해졌다, 엄마가 얼른 애를 데리고 나간다거나, 혹은 뭐 그중에서도 불풀장에 들어가서 애를 꼭 껴안고 있는다거나, 이런 게 다양한 전환 방법들이죠. 애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얼른 데리고 산책을 간다거나, 우리 뭐 먹자라고 한다거나, 뭐 보드게임 하자고 한다라거나, 애가 조절을 잘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전환 방법에 엄마가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배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폭발하면 안 되고 전환해야 되는 거구나, 나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아이가 배우는 거라,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2가지밖에 없어요. 더러운 사춘기와 깨끗한 사춘기. 그래서 더러운 사춘기는 그냥 안 씻는 거죠. 그다음 깨끗한 사춘기는 하루에 2시간씩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욕실을 쓸 수가 없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일단 샤워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깨끗하게 씻으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특히 초등 저학년들은 들어가서 노는 거죠. 딴짓하고 놀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씻었니? 빨리 씻어라, 나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랑 엄마랑 계속 씨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조절을 잘 가르치는 부모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욕실에 타이머가 붙어 있거든요. 욕실에 타이머, 모래시계 이런 걸로 시간이 딱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걸 아이가 스스로 관찰하고 모니터하면서 자기가 시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요,
정말 좋아지고 끝내는 학습력도 좋아지고 너무 멋있는 상위권 아이가 된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핵심 요소는 뭐였나요? 조절이 어려운 아이가 좀 스스로 자기 조절력을 획득하고 그런 게 학습으로도 연결되고 이런 경우는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죠. 우리 뇌에는 어떤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되뇌피질의 기능하기 전에 그 아래쪽에 있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들이 있거든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일단 불이 딱 켜지면 생각하는 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하는 뇌가 좀 안정적이 되어야지, 그래서 좀 편안해져야 다른 뇌들이 다 생각을 잘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뇌피질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서적 안정감에는 부모가 아이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명상이나 다양한 놀이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을 테고요. 그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머지 생각하는 뇌 기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이들은 잘하는 중이니까 무수히 시도와 실패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그만한 애기들도 숟가락질 처음 할 때 온 바닥에 저지레가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바닥도 치워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떠먹여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나 협응 능력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잘 못해도 이걸 해보는 시도가 중요하거든요. 학습을 할 때도 스스로 이제 학습 계획을 조금 세우고 잘 못 지켜도, 근데 이거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획을 세운 거를 조금씩 해가려고 노력하고 뭔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잘 안 됐을 때 내가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놀았다거나 이런 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잘 못했을 때도 적절하게 과정을 칭찬해주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요즘에 많으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막 허용적으로 방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약속을 조금만 안 지키면 한 달 금지 막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막 한 달 금지하면 아이가 조절력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금지하고 또 주고 또 못 지키면 또 금지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면서 얘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부모님이 고되세요. 힘들죠. 네, 그런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애들은 쑥쑥 자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애들 보다 보면 저는 차트에 엄청 길게 쓰는데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근데 얘가 1년 전에 이랬네요. 그러면 아 그랬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어떤 기회를 주고 하다 보면 다 못하는 것 같아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23년간 정말 수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나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조절이든 학습이든 사회성이든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랑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요. 그리고 뭔가 살다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을 잘 겪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아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사이가 좋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공부도 더 잘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 자녀 관계다. 그래서 관계를 다치지 않고 아이와 잘 지내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조절이 좋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넌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 말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효원 교수님의 신간도서,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조절 신간도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